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진아입니다. 오늘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해서 김경신 장학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저요,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영화 비밀 전학에 출연한 연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얼굴이 익숙했네요. 네, 장학사님도 학교폭력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김경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학사님, 학교폭력 그러는데 학교폭력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네요. 네, 정의가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어렵고요. 네, 네. 사법적 입장에서 정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는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학교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방교육의 내용은 자체 해결 요건, 사안 처리 절차, 피가해 학생 분리, 그 외 학교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 관리자분들도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새롭게 알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원의 생활지도이고 두 번째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입니다.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아, 학생 간의 갈등 조정에 힘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교육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및 책임, 학생 생활 지도를 확인하는 책임규약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운영 기간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 교원의 적극적인 학생 생활 지도와 학교 문화 책임 규약 운영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학사님, 저희 반 학생들이 싸웠어요.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들이 싸우면 많이 속상하시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업무 담당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1차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때 목격 학생의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목격 학생까지요? 네, 목격 학생의 확인서는 학교폭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때 가해 학생에 대한 제2호 조치,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는 필수적으로 내려야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최대 7일까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절차에 대해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네, 절차가 진짜 복잡하죠. 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담 기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 학생 보호 또는 폭력 사실 확인,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심의,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전담기구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긴급 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사항을 보면 첫째, 심리 상담 및 조언, 둘째, 일시보호, 셋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넷째, 학급 교체, 다섯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자로 긴급조치의 종류가 개정되었는데요.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사이버 촬영물 등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 학생 조치는 1. 서면 사과, 2.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 학교 봉사, 4. 사회 봉사, 5.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등이 있습니다. 장학사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에 유의할 점은 없나요? 네,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6.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절차를 잘 따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네,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학교에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